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인혜입니다. 중국 티베트에서 시작해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4,350km를 흐르는 메콩강은 인도 차이나 반도의 생명줄이자 아시아 최대의 곡창지대입니다. 특히 하류 지역은 산모작이 가능할 정도로 비옥해 수천만 명의 농어민 생계를 지탱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메콩강의 벼농사는 두 가지 요인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메콩강 상류댐 건설입니다. 중국은 동부 지역 전기 공급과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쪽의 물을 북쪽으로 돌린다는 이른바 남수북조 정책을 시행하면서 메콩강 상류에 현재까지 총 12개의 댐을 지었습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은 강 유량이 급격히 줄었고 댐이 토사 흐름을 막으면서 비옥한 흙 공급도 중단되어 토양이 척박해지고 해수 침입이 잦아졌습니다. 중국에서는 댐 건설과 메콩강 가뭄의 상관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매년 메콩강의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극한오후, 태풍 증가입니다. 벼는 온도와 습도 변화에 민감한 작물로 평균 기온이 1, 2도만 올라가도 나달이 충분히 여물질 못합니다. 과거 우기에는 침전물이 쌓여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극한호우로 토양이 통째로 쓸려나가며 토양이 척박해집니다. 여기에 가뭄과 해수면 상승 역시 겹치며 염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염분 저항성 품종을 개발해 대응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댐 건설과 급격한 기후변화로 메콩강 일대 국가들의 농업 기반은 급속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술력으로 일정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년 내 생산 감소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를 방증하듯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도 동남아시아의 쌀 생산 체계는 이미 기후위기에 취약한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경고하면서 특히 해수면 상승, 수자원 고갈, 토양 염화, 폭염, 홍수의 반복 등은 향후 10년 내 쌀 생산량을 최대 2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쌀 생산량 저하가 메콩강 개별 국가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트남과 태국은 세계 쌀 수출량의 약 45%를 차지하며 아시아 지역은 물론 아프리카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로 세계 쌀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공급량이 줄어버리면 국제 쌀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수억 명의 식량 안보와 국가 경제가 위협을 받으며 저개발 국가와 각 국가의 취약계층의 빈곤 문제가 극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전개될 식량 위기를 지금부터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현재 한국이 음식이 풍족하다 하여 식량 위기도 잘 극복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이미 한국은 2022년 러우 전쟁 때 밀, 해바라기유 등 일부 품목 가격 폭등으로 수입처 변경과 재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식량 안보에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2022년 기준 곡물 자급률이 약 22.3%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세계 7위의 대규모 식량 수입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낮은 자급률과 생산량, 높은 수입 의존성 때문에 식량 가격 등락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2027년까지 식량 자급률을 55.5%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자급률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농가 인구 고령화, 농업 성장 정체, 농업 수익의 불안정성 등 구조적 문제도 심각합니다. 농업이 국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3.1%에서 2024년 1.2%로 감소했습니다. 쌀 산업 역시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생산 변동성이 커졌고 2024년 생산량은 358만 5천 톤으로 전년 대비 3.2% 감소했습니다. 반면 소비는 서구식 식생활, 간편식 확산,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꾸준히 줄어 생산 과잉이 반복되는 비정상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 밥상을 지키는 주식이자 식량 안보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쌀 산업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일본의 선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속적인 농업 인구 감소와 맞물려 정부가 장기적인 쌀 생산 감축 정책을 폈습니다. 마침 설상가상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쌀 생산량 급감과 소비량 반등으로 쌀값 폭등이라는 대란을 겪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방출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던 셈입니다. 이는 국가가 식량 공급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어떤 대혼란이 초래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지난 8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 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즉, 불가피하게 공급량 과잉이 될 경우 생산자 단체가 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보완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를 통해 쌀의 비축 비율을 꾸준히 높여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 농업 역시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정된 공간에 다층 선반을 이용해 식물을 재배하는 수직농법 등 기술 혁신으로 스마트 농업 시대를 앞당겨 면적 대비 작물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젊은 청년들을 농촌으로 유입시켜 농업 후계인을 양성하고 농업의 질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가올 식량 안보에 대비하는 국가적 역량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